저희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와 이 해외 참가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이 북핵 문제 및 통일 문제에 관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 작업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개인적인 견해하고 좀 섞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제 발표 내용을 삼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통일준비위원회 공식 견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현재 연구 진행 중이라서 아직 더 많은 이제 논의를 하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국가별로 여기 이제 오신 전문가들이 저희 과제에 같이 다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개국과 이제 중국 합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공동 연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도 차이가 좀 있고요. 또 단계별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북핵 문제와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제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북핵 정책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시도도 있었고 연구가 있었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잘 분석이 되고 또 이념을 뛰어넘어서 접근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최대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억측이나 이런 걸 버리고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그것도 국가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자신의 정책과 관련된 희망적 사고들도 있고요. 또 정보도 서로 다르고 따라서 최대한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의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려보자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잠정적 결론은 아까 톨러라야 소장님 말씀처럼 북한의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쉬운 붕괴를 전제로 한 북핵 정책이 당분간은 추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북핵 문제가 한국의 주요 관심사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해서 가지는 지분이랄까 그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반드시 큰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주변국의 이익과 노력을 고려해서 우리의 입장을 같이 설정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이번에 4, 5차 북핵 실험에서 보인 것처럼 이게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에 관련된 문제 또는 한반도의 미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핵 문제만 따로 띄어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북한 문제 전체를 어떻게 다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제 기존에 얘기해왔던 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든지 또 전략적 인내 정책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좀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런 면에서 복합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그것의 구성 요소들은 지금 앞에서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경제적 또는 외교적 정치적인 형태의 제재 또는 압박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억제와 방어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과의 교섭 또는 외교 시그널링 이런 게 세 번째 파트고요.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북한을 장기적으로 정상화된 국가로 만들 것인가에 관한 따라서 북한의 구조적인 변화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파트가 돼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시퀀싱으로 엮어가서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모든 주변 국가의 정부나 전문가들이 다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북한을 그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정책 기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혹시 급변 사태에 대해서 대비는 하되 그걸 가정해서 정책을 세우지는 않기 때문에 따라서 북한의 정상화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재와 억제 파트인데요. 아까 이제 케안의 얘기처럼 북한 정권의 생존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이에 계산법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핵심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버리는 그 스레시홀드는
북한 정권의 생존 가능성이 극도로 위협받았을 때 또는 김정인 개인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만 북핵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우리가 일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순간까지의 제재가 필요한데 그 제재는 전방위적인 제재이기도 하고 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이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군사적으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한국이 뭐 미국과 같이 억제 수단을 고도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억제가 작용한다면 뭐 응징적 억제나 거부적 억제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목적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 주변국이 다 협력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수단을 어떻게 하면은 철저하게 같은 마음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냐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번 이제 미 대선 결과도 그렇지만 미중 간의 관계, 지정학적인 관계, 또 한미중 간의 북핵에 대한 의견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북한의 정권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이어지도록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중국이 염려하는 바대로 북한의 정권 붕괴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미중 간의 지정학 이슈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런 면에서 앞서 스카시나 해거드 교수님께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중국 사이에 북핵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아까 톨러라야 선생님 말씀처럼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로 올 수는 있지만 그게 비핵화 협상이어야 되려면 그 전에 상당한 수준의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 테이블에 왔을 때 그 협상은 이제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협상이 되겠죠. 그것은 한국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뭐 이번에 중국이 2월서부터 또 다시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문제는 그 협상, 비핵화 협상의 시작은 동결 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요. 상당한 국가들이 동결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제재와 압박 중심이기는 합니다만 따라서 동결 협상의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 동결 협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동결된 이후에 북한이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얻고 다시 동결 협상을 파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파기에 따르는 비용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려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경제 제재가 무효화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핵화가 상당 수준으로 동결 협상을 통해서 진행될 때까지는 주변국의 압박 수단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은 비핵화의 목적에 동의한다면 중국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은 굉장히 길고 지난한 과정일 텐데 그것을 위해서 기존에 북한이 해왔던 그 동결협상 파기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제 그 복합 전략의 세 번째 파트가 이제 평화체제 협상인데요. 평화체제는 뭐 우리가 다 원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서 상원의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이 다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경우는 계속 미국의 대북적 대시 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국가가 된 이후의 평화협정의 협상은 단순히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의 협상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뭐 이미 핵 군축 협상이라고 명명을 해놓은 바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사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진하는 평화협상으로 갈 수 있도록 평화협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화 체제에 대한 상당히 디테일한 시퀀싱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전술상으로 지금 압박과 제재 중심으로 가고는 있지만 또 한국의 의사와는 좀 달리 협상 국면으로 갈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 외국 참가자들의 의견과 일치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협상에서 북한이 핵을 버리고 정말로 한반도 평화로 나서려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된다. 따라서 북한의 정상화와 그 이후에 북한의 생존 가능성, 또 남북 간의 평화 교류 이런 구체적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추상적인 말로는 불가능한 거죠. 핵을 버리면 장밋빛 미래가 있다. 이런 류의 말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북한의 정상화 액션 플랜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나 정치적 변화들을 고려한 그런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북한의 정권 붕괴를 유도한다기보다는 북한이 비약화된 정상화 국가로 나설 수 있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네 번째 파트의 노력들이 합쳐질 때 그럴 때 복합 전략이 어느 정도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것이 이런 로드맵으로 꼭 될 것이라고 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나이브하고 이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기본 컨셉이 좀 더 광범위하게 짜여지면 그것을 단계별로 추구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